파트 3의 발표를 맡은 허쉬입니다. 파트 3 같은 경우는 예측적 판단에 나타나는 잡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 일단 파트 3는 전반적으로 서욱 씨, 그 화면 공유가 안 됐어요. 저는 지금 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되셨나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보면 이제 파트 3 같은 경우는 예시를 들면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상적 판단과 기계적 판단이라고 해가지고 임상적 판단 같은 경우는 인간이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표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나탈리아 모니카라는 두 명의 임원 후보가 있을 때 이런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업무 스킬들을 보고 이제 나중에 2년이 지났을 때 실제 업무 퍼포먼스와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측에 대한 결과를 판단해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작업을 했을 때 인간이 판단한 것과 통계적으로 기계가 판단한 것을 비교하는 그런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보셨을 때 이제 아마 판단이 쓰셨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임원이 됐을 때 더 뛰어난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판단이 쓰셨을 건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이 내리는 임상적 판단에 해당됩니다. 보통 이런 판단을 내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을 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감으로 어떤 내 마음속에서 내재적 신호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게 타당한 이제 결과인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통계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뭐 평균을 내시든지 여러 가중치를 두시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계산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무튼 임상적 판단과 기계적 판단을 비교해서 한번 결과를 보는 것으로 책에서 예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것들이 기계적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좌에서 우로 갈수록 좀 더 복잡해지고 변수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기계적 판단이 통계적 판단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임상적 판단 같은 경우는 여러 자분도 포함되어 있고 편향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서 설명하실 어떤 무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통계적 판단 같은 경우는 비교적 판단이 일관적이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 규칙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단순한 규칙 같은 경우는 뭐 실적과 가동률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변수를 통해서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은 피고의 나이와 그 다음에 법정 출석 횟수를 통해 가지고 보석 기간 동안 도주 확률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 두 개로 아주 단순한 것들로만 예측을 하는 것이고 부적절 선형 모델이랑 이제 선형 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비슷하긴 한데 이게 약간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선형 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치와 이런 상관관계를 계산할 때 변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장표에서 보셨을 때 이 장표에서 보시면은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사람은 업무 결과가 좋을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에 큰 가중치를 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선형회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부적절 선형 모델 같은 경우는 모든 능력치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중치를 준다는 게 선형 모델입니다. 이게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냐면 선형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데이터셋에서는 리즈너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데이터셋이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중치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중치를 줬을 때 오히려 더 제너럴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게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뭐 방대한 데이터셋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서도 이제 뭐 결정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상관계수가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를 서로 비교했을 때 가장 결과값이 가장 좋았고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하지만 어찌됐든 임상적 판단을 내리는 인간에 비해서 훨씬 얘네들이 퍼포먼스가 좋더라라는 것이 책에서 이 챕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왜 인간은 계속 임상적인 판단을 고집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보면 일단 인간의 본능입니다. 직감 이런 본능이거든요. 아까 그런 장표를 보셨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이 누가 더 뛰어난 것 같아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게 흔히 말하는 데니얼 카너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스템 1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생각이 시스템 1에 해당되는 건데 그냥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그냥 떠오르는 것들이 바로 시스템 1이고 그게 바로 인간의 직감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직감이고 이제 뭐 이게 이 직감을 사실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뭔가 뚜렷하진 않지만 그냥 근거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정해진 판단이에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뭔가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재적 신호를 이제 인간의 직감?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근자감이죠. 근검 자신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잡음이나 이제 편향 외에 해소할 수 없는 어떤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복잡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 객관적인 무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임상적 판단에는 잡음도 있고 편향도 있고 객관적인 무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포함되니까 이게 의미 있는 판단 내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지에도 계속 예측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직감을 이용한 이유는 이제 어떤 내재적 신호에서 오는 희열감이 있거든요. 맞췄을 때 어떤 감정적인 보상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단 무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성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로남불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상관계수가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높진 않았거든요. 이 책에 설명 뭐 0.5 정도? 보통 1이 이제 완전한 인간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그렇게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하러 쓰냐 그냥 계속 내가 판단하는 게 낫지 약간 임원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상의 계곡이라는 개념인데 정상의 계곡은 어떤 거냐면 다 지나고 나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정상에서 올라섰을 때 내가 올라온 길을 보면은 다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뿐만 아니라 이해에도 한계를 지웁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과연 자기들이 관측한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과연 되게 결과론적으로 이게 맞을지 사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스로의 객관적인 무지를 과소평가하는 것인데 결국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정상의 계곡에 써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과적 사고라고 하는데 인간은 어찌됐든 자꾸 어떤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자꾸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책들에서 되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돈의 심리학이나 아니면 뭐 여러 복잡계를 다루는 책들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상의 계곡에 올랐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과를 이제 알게 됐을 때 그 뒤로 계곡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뒤를 바라보면은 모두 끼워 맞추기는 게 이제 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끼워 맞추는 게 가능하니까 내가 이래서 못했구나 이래서 됐구나 약간 그게 명확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이해해버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제 착각하는 그런 상황까지 플로우가 이어지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자꾸 없는데 정리하자면 인과관계가 없는데 인과관계를 자꾸 만들고 그런 완벽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예측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투자는 결국에 복잡되기 때문에 비선형의 구조를 띄거든요. 그래서 비선형 구조에서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시장에서는 늘 뭐 하락과 상승에 대한 원인을 떠들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변수들이 그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인과적인 사고보다는 결국에 통계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임상적 판단보다는 뭐 기계적인 판단을 지향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그런 방법들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이제 실적 기반으로 어떤 기업을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밸류에이션 방법들도 있겠지만 결국엔 실적이 가장 명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분산 투자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직감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업계에서 얘기하는 매사기라고 하더라고요. 매니저들 사이에서 어떤 매사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직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저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스터디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